안녕하세요. 저희가 대기자 TV에 첫방 나가서 제법 인기 있었죠. 남의 채널이지만 네, 너무 즐거웠어요. 새로운 경험? 저는 근데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신선하게 우리 둘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나도 여기는 다. 아니야.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 상처받았는데. 진짜? 즐거우셨군요. 난 괜찮았는데? 뭐 한복 입은 저 아줌마 뭐. 말 많어. 우리 또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의 저자 이미양입니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말과 태도 사이 유정임 작가입니다. 치즈케이크 육아의 저자이자 말랑말랑 합격 온나 크리에이터인 착한 재벌 샘정입니다. 초등엄마 거리두기 법칙의 저자이자 초등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촬영 때문에 에어컨을 다 껐어요. 더워요. 갱년기를 넘어선 아줌마의 비극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언니들의 런치타임이라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모였고요. 오늘 테마 결혼 전과 결혼 후에인 거? 저걸 영어로 하면 Before marriage and after marriage. 어머 달라. 완전 이분이 영어 테솔 출신 영어 하셨죠? 네. 결혼 전 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 34년? 나는 37년 차? 오, 8년 차네요, 그럼. 저도 28년 차이네요. 결혼 전후 내 결혼 생활은 어땠다라고 압축적으로 조금 얘기한다면 나의 결혼 생활은 늘 변화와 선택의 시간이었다? 다시 또 결혼하고 싶다? 난 결혼하고 싶어요. 그 남자와?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 결혼하고 제일 좋아진 것은 안정감? 근데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집에 오면 항상 놀 사람이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긴 했지만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찾고 보니까 그때가 불안했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그 들었어요. 이전이? 네. 저는 남편이 저의 방황하는 영혼을 구제했다. 너무 영혼이 자유로워서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현재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자유로우셨단 말입니까? 방탕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거 좀 다르죠. 네. 자유로웠다. 네. 저는 다음 생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한 번쯤 살아봤으면. 지금 어땠어요? 결혼하고도 네. 자유롭게 살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저는 조선시대 여성이에요. 제가 제사 13번 지내는 거 다 아시죠? 남편 밥 항상 차리고 하는 거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저희 남편은 청소기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결혼이 나쁘다가 아니라 한 번쯤 안 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제 친구들은 결혼 안 한 싱글들이 제법 많아요. 나의 성격은 좀 안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두 분의 공통점이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초에는 전쟁 같았는데 연애를 할 당시에는 서로가 맞춰주는 것 때문에 못 느꼈을 그러한 것들이 막상 한 공간에 살면서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난 정말 안정감하고 거리가 먼 전쟁 같은 초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했었고 변화가 필요했었고 그런데 내가 결혼을 여전히 하고 싶다? 근데 그 남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진짜 밥맛이야 뭐 얼마나 완벽했어가 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대로 존중해주는 결혼하기 전에 난 굉장히 남자들을 많이 따라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무 작가님은 그냥 맘대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른 남자하고 내 맘대로 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지 그 남자랑. 맞죠? 그렇지. 그렇지. 우리처럼 이렇게 밥해서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런 생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 저는 결혼 생활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유롭다가. 네, 자유롭다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건 너무 둘이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힘들었는데 힘든 거 약간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은 저한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이 남자하고 해보고 싶죠.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더 잘 살아보고 싶죠. 사실 네. 혼자 침대를 쓰다가 팔을 딱 했는데 뭐가 있어.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주무셨나 보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외향이어서 그런가요? 저도 외향이에요. 네. 외향으로 치면 내가 제일인데
혹시 여기는 남편에게 재우고 주무신 거 아닐까요? 재우고 우리는 조금 밤 생활을 즐기는 편이어서 나오세요? 나가도 괜찮아. 결혼할 때 이런 조건만은 꼭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은 첫 번째가 경제적 안정, 아파트 아닐까? 나였어. 어떻게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라고 그러냐? 돈 보고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재벌이었던가 그런 건 아니고 돈도 좀 받구나. 좀 받는 게 1순위였어. 1순위. 솔직하시네.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돈이 많아 보였어. 우리 연애를 80년대 초반에 했으니까 라면을 사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돈가스 사주고 피자 사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네. 저는 돈은 전혀 안 봤어요. 환경, 돈 뭐 전혀 안 보고 사람만 봤어요. 그냥 남편이 첫째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정말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하겠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저를 가장 불행하게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재미있는 것을 밖에 가서 집에서만 아내하고 안 하고 아내하고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진지충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제가 가사노동을 잘 못하고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요리 위주로 가정생활이 될 것 같으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첫날 저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이랬더니 만나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뭘? 혹시라도 정이 들고 얘기하면 속이는 걸까 봐서 나름에는 먼저 얘기했더니 이분은 또 요리가 취미인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요리가 취미일 거라는 건 제 생각에 없다가 그때만 해도 드물었죠. 네, 근데 네, 그게 드물었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리하는 걸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결혼할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그리고 요리를 요즘 같이 하는 거지 누가 혼자 하나요? 이 한마디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편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지켜지니까 저는 너무 편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게 밥 먹으려고 결혼했고 돈 쓰려고 결혼했고 놀려고 결혼한 것 같아. 맞잖아요. 지금 다 사실은 결혼하면 다들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결혼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네. 따님 두 분 있으시잖아요. 네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돈이 없어도 괜찮단다. 라고 지금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내 자식은 아니야?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패턴이 좀 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딸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하니까 일단 자기 삶을 잘 건사할 수 있고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라. 여기에는 경제도 들어가나요? 그럼요. 이제 그건 좀 중요해졌네. 네, 내 딸의 네. 삶에서. 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10대 때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좋은 아내, 현모양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못 누려봤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돈도 많아 보이고 이제 계속 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돈이 많이 있으신가요? 나는 없는데 그는 많아요. 성공했네. 성공했어. 제가 다 결혼한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존경스럽다. 그 같은 사안을 볼 때도 굉장히 성숙하게 생각한다. 배움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거든. 나보다 존경할 만한 사람. 덫에 걸렸어. 너무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근데 나도 너무 하나 힘들어. 제일 중요한 게 나도 굉장히 혼자 잘난 척하면서 똑똑한 척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남자는 나보다는 똑똑해야 내가 무시를 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굉장히 있었는데 나도 덫에 걸린 거지. 너무 많이 알아. 거의 하루에 역사 강의를 1시간 정도는 들어야 돼. 원래 눈을 감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도 우리에게 실망했을 거야. 우리만 실망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자식들이 만약에 요즘 결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엄마 결혼 전후가 어떠셨어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느 날 급한 공격을 받았어. 지금 여기 다 세 분 다 딸만 있고 저만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맘맛이야 이렇게 오늘 계속 얘기를 밥맛 해. 시리즈로 맘맛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어쩔 거야. 진짜 네. 내가 치즈케이크 육아에도 졌는데 나는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아빠랑 결혼을 한 거야. 지금 오늘도 혼자 이렇게 한복을 떨쳐 입고 나왔지만 솔직히 이런 차림으로
어디 외출했을 때 남편 쪽팔릴 때가 많거든요. 부럽지,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수용해주는 것, 나를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 점이 제일 좋은 작가님은 거지. 어떤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랬다면 갈등이 훨씬 더 그럼요. 많았겠죠. 기존에 갈라섰을 그럼요. 수도 있지. 우리 딸들이 누구를 데려와요? 확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결국은 수용을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다. 저는 아이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고는 말할 자신은 없어요. 같이 있었던 게 저는 경험에서 좋았기 때문에 안 심심하고 같이 놀 수 있고, 그런데 그걸 혼자서 한다 그러면 혹시나 쓸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일부러 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는 없고, 정말로 대화도 잘 되고, 아,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더 뭔가 커지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딸들은 다 결혼을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가난이 담 넘어 들어오면 사랑이 문 열고 나간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꿈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저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둘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힘든 건 없었어요. 둘 다 직업이 그냥 안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조금씩 살림 이루고 또 조금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통하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SNS 시대에는 진짜 인스타 하나만 뒤져도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 빚을 안고 결혼을 시작하는 친구들, 현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외로우니까 누군가 안정적으로. 이 얘기가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안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몇 억씩 들어간다.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난 정말 구중궁궐이 부럽지 않았는데 근데 그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부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돈돈하는 것 같지만 나는 정말 사랑만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결혼이 반드시 필수가 돼야 되나? 비포 애프터 우리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저를 72%쯤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키울 때. 그게 어떨 땐 조금 속상하고 억울한 날이 있었어요. 있었죠. 저도 아기 낳고 키울 때 저라는 존재감이 아예 없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고 우울했었어요. 지금 젊은 애기 엄마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이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심했고 저는 집에서 딸이 귀해서 굉장히 존중받고 자랐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너무 아들 선호 사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그 젊은 분들은 우리 때보단 그래도 나아요. 근데 우리 때보다 낫다는 건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 미안해요. 아니야, 그들은 이미 출발선상 자체가 우리하고 맞아,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근데 나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변하게 된 게 여성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뭐 이런 걸 해서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3번 뵀나?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건 너무 편하다는 듯이 저기 가서 뭘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7남매 막내니까 저 할머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고분고분한 스타일 아니셨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 다음에 신우들 같은 경우에도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되지? 위에 2분 형님도 있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낯설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세월이 거의 40년 다 돼가잖아요. 조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숙모님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할 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기 같은 거를 너희들이 챙겨야 된다. 아주버님한테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런 걸 했을 때 집안에 완전 난리가 났죠. 지금 와서 보면 뒷담화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녀의 역할은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비중이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그냥 그게 즐거웠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제사 많은데도 뭐 파티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해라는 생각이 올라와야 이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들도
진짜 어머니 같은 분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엄마는 억울하지 않았어. 그냥 엄마로 인해 가족이 기뻐한다는 게 좋았으니까. 그 대신 너무 바빴죠. 제일해야죠. 가정 살림해야죠. 뭐 포지션이 싫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저처럼 그 일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지. 이걸 분량으로 탁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남편이 이만큼 해야 되고 아내는 이만큼 해야 되고,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양적인 논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권리에 대한 그 어떤 지표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제 무덤을 제가 판 거죠. 너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살아왔겠죠. 그런 의미에서 네. 저 이제 대학교 20대 청년을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는데 역시 진지하셨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가부장적이고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게 뼈저리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이제 여성학책을 수백 권 읽은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고는 싶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났을 때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지수들의 질문들, 네. 그러니까 모순들 이런 걸 계속 질문으로 남편을 취재하셨네? 같이 글을 같이 읽는 걸 좋아하니까 진짜.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아직도 여자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는 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와우. 결혼 전에 모든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굳이 시키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하고. 네, 그래서 가끔 물었어요. 너무 현대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속상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힘들긴 해도 현대적인 아빠, 현대적인 남편으로 산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다. 결혼 전에 많은 이야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했어 이거보다는 조금 이성을 차리고 예전에 앤 앤더스라고 외국에서 이제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영어 공부도 할 겸 그걸 매일매일 칼럼을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난 연애하면서 눈이 멀어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막상 결혼만 아니 했는데 이렇게 쫙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다 결혼도 자기 성향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지하시니까 많은 고민과 취재와 탐색을 통해 납득이 될 만큼 공부해서 결혼을 하신 거고. 가장 그렇죠. 인생의 소중한 선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넌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듣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이죠.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냥 좋아, 그래서 사랑이야. 그 행동 자체가 사랑이니까 좋았고 그냥 말 들어. 여왕처럼 군림하되. 또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결혼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건데 결혼식 날 이렇게 입장에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 딱 아빠 손을 잡고 행진을 할 때 첫걸음을 딱 뗄 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최선이겠지? 라는 생각을 한 순간이 떠올라요. 이 사람을 너무 좋아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거겠지? 다들 불안하죠. 그 순간에 왜냐면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저는 그 생각을 불안하지도 했어요. 않고 나 막 너무 좋아가 입이 튀 걸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결혼을 꼭 염두에 두지 않았거든요. 제 꿈은 비행기 트랩에 내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한테 박수 받는 게 꿈이었거든요. 공부하고 밖으로 나가서 살고 그래서 결혼이 별로 염두에 없었기 때문에 나 결혼해도 괜찮은 거겠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도 아주 기쁘게 했던 것도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 성향대로 사는 게 질러 놓으면 저는 무조건 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거고, 그렇죠, 책임지는 스타일인 거고, 사랑 그리고 여기 이제 난 사랑꾼이고 난 현실 중요해. 가장 현실이 중요한 거지. 선생님하고 저는 좀 보니까 계획형 그런 거 저요? 있어요. 네. 근데 사랑이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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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요. 저는 오로지 사랑꾼인데. 결혼 전에 여쭤봤어요. 엄마 제가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첫 번째면 너무 부자가 아닐 것, 너무 가난하지 않을 것. 왜냐하면 너희들 충분히 배웠으니까 너희들끼리 읽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왜 부자가 안 좋으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의 색깔이 묻힌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 하에서. 결혼하면서도 70점만 되자. 와이프로도 그렇고 며느리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한이 남잖아요. 그래서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늘 어디나 부족한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결혼 전후에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한마디씩 준다면 또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 서로 경험이 좀 비슷하면 대화가 더 잘 되니까. 근데 작은 딸이 묻더라고요. 어떤 사위가 좋을 것 같냐. 근데 하나는 그때 생각했고 하나는 나중에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어른들하고 대화를 잘 해주는 사람. 지금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 여기 계속 요리야. 왜냐면 줄지을관 요리. 그거 하나가 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함의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가정적이죠.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없애서 가족을 그러니까 먹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도 있는 거니까. 저는 결혼할 때 삶의 목표나 목적, 그 다음에 삶의 가치, 아니면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맞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잘 맞지 않으면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좀 서로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제가 원하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계속 원망을 많이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계속 그 탓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답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뒤에부터는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해가면서 지냈죠. 그래서 저희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취향이나 모든 게 좀 맞으면 좋겠다. 그게 아닐 때는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좀 맞춰가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희 두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배울 수 있는 게 존중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둘 다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작품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미리 해두면 되잖아 라고 하는 순간 헤어졌다. 왜냐하면 아트가 영감이 떠올라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미리 해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에 대한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엄마 확실히 닮았네요. 그걸 이해 못하면 아웃. 바로 헤어졌다. 그렇지. 아니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닮지 않아요. 저도 하나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딸들이 서로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약간 자극이 되고 멘토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되면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난 굉장히 시니컬하고 약간 차가운 사람 근데 남편을 만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굉장히 좀 여유롭고 느긋하고 따뜻한 사람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은 거죠. 잘했다는 사랑이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바뀐 게 나는 진짜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거의 인간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옆에서 봐도 부부간에 지혜롭게 잘 그런 얘기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세요. 잘하냐 이런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난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결혼해가지고 매일매일 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문안 인사 드리고 했던 그런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어머 저는 매일 전화했어. 그러니까 매일 전화한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어머니하고 나하고 공통의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면 오늘 뭐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걸 내가 왜 굳이 물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다른 거예요. 케바케.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사람도 있어. 그게 즐거운 그렇지. 사람도 억지로 밀 수가 없어. 그렇지. 어느 분은 어른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또 그렇지. 좋아하시네.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잖아. 이제 결혼 비포 애프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니까 좋아? 싫어? 참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그게 관계지. 오늘 주제가 이제 결혼이니까 결혼이 진짜로 중요한데 결혼에 들어가면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화해가 가능한 다툼과 큰 다툼이 있는데 그 종교나 아니면 정치색이나 철학같이 좀 응집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안동의 장손이야. 여기 목사님 딸이야. 근데 결혼했어.
근데 너무 진짜 지혜롭게 멋있다. 그들이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뛰어넘은 거지. 제가 아는 이제 어느 원장님이 계세요. 며느리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이고 이제 제사를 모시는 유교 집안인데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1년간만 와서 제사 지낼 때 서만 있어줘라. 그래서 1년대로 며느리가 약속을 지켰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손주가 왔는데 방에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제사상 앞에 못 나가게 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머리가 되게 복잡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손주한테? 저는 며느리를 존중해 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저도 며느리의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사족을 걸면 정말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그 어떤 것도 존중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정말 저의 절친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야. 근데 제사를 지내는 집에 시집을 왔어. 지금까지 그 제사를 다 참여를 하고 대신 절을 안 할 뿐이지 존중을 하는 거죠. 존중한다? 존중을 하죠.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교회에 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종교적인 갈등 없이 지혜롭게 잘 하거든요. 그 며느리가 앞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더 그렇지. 좋았겠다. 예.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보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속상하셨대요. 그렇죠. 우리 집은 제사를 모시는 걸 알면서 못 나가게 했어. 1차적으로 며느리한테 서운하셨고, 그러나 두 번째는 아이에게 엄마가 못 나가게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 나오지 말고 나중에 엄마하고 얘기를. 전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너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얘는 우리 집 피도 있는 애 아니니? 생각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와 이야기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종교나 제사 이런 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저는 결혼하고 정말 슬펐던 때는 제가 제사를 한동안 서울에서 모시니까 밤 비행기로 올라갔다가 제사지로 아침 비행기로 내려오고. 근데 작은 아이 통 어렸을 때 안고 큰 아이 손 막 잡고 연년생이니까요. 남편이 뒤에 트렁크 끌고 새벽에 공항을 막 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딩크족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딱 청바지를 입고 걸어오는데 서로 봐주신 거예요. 어디가 딱 이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청바지를 신랑하고 탁 입고 신랑이 모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파리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파리에 가는 중이었고 저는 이제 제사 모시고 애들 데리고 출근하려고 눈곱도 못 떼고 그날 비행기 탔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결혼보다 제일을 꼭 하고 싶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꿈꾸던 삶이 이거였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날따라 작은 애가 막 울어서 서갖고 막 달래면서 이제 항상 힘들 땐 많은 것들이 쓰나미처럼 오잖아요. 되게 우울감처럼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됐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내릴 때쯤 우리 큰아이가 제 손을 탁 잡고 비행기에서 저를 탁 올려다 보는데 그 아이의 그 얼굴에 많은 걸 싹 지우면서 누가 너한테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니? 누가 애 낳고 살라고 등 떠밀었어? 결혼 네가 결정했잖아. 선택이지. 그래서 좋아 책임진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것과 함께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저를 성숙시키고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지금 댓글에 선물 따위 필요 없어요. 선물 그런 거 안 받을 거예요. 막 이러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맘대로 막 살았는 것 같네. 네. 이거.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색깔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힘든 상황은 눈치를 보면서 나도 하는데 속마음은 따로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색깔이 명확한 분 계셔서 이분도 결혼 생활에 쉬운 것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막 변화와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 아까 그렇게 막 그렇게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막 뭐라고 하면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욕 먹었다 하고 이럴 텐데. 예를 들면 이래 내가 머리가 뽀글뽀글에다가 네. 하잖아요. 다 손이 시누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식 갈 때 전부 다 한마디 니는 머리가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 나이에부터 시작해서 동생은 괜찮다 하더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절대
기죽거나 물러서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 성정이 그러면 이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겸손하게 형님 이 머리는 예쁘라고 했고 제 마음에 쏙 들고 동생도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붙입니다. 욕 바가지로도 괜찮아요. 형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건 마음속으로만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다 표현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오늘 선을 넘으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가서 이불킥 하실걸요? 진지하시기 때문에 괘씸하지.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신우 이야기가 나와서 남편이 이제 며칠 전 누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그때도 네 머리 이야기를 하더라. 오빠는 뭐라고 했어? 이랬더니 어쩌겠습니까?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놔둬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의 어떤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별로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자기 기준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싹둑싹둑 자르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들이 남편이 그들이 힘든 거지. 네, 그들이 힘든 거죠. 제가 시어머니가 뭐를 시켰는데 너무 합리적이지를 않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고 제 맘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 일주일 동안 몸져 누우셨다는 나 갑자기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정에 딸이 4명이고 아들이 막내 하나거든요. 친정어머니에게 어떤 며느리 원하세요 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같은 것만 피하면 좋겠다. 너 같은 며느리만 아니면 돼. 친정어머니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죠.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놓이든 또 그 집안을 집안대로 이겨나갈 수 있으면 그 색깔대로 또 가는 거고 사실 다른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나 속쓰림 이런 게 없겠어요. 있을 수 많죠. 있죠. 엄청 많죠. 얼마나 부대꼈겠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아마 연락 올 수도 있어. 결혼을 장려를 해도 부족할 거야. 아니야. 나는 왜 그런 결혼하고 느낌을 싶다고 하냐. 이야기했잖아.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게 결혼이라고 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래서 출산장려위원회에서 우리 경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뭐 많은 아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끝내는 멘트로도 결혼할 때 이거는 좀 명심해라. 이게 각오가 되면 결혼해라. 이제 결혼을 하고 까지 실패도 많이 해보고 느낀 것은 결혼할 때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구나. 요 생각만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피해가는 방법이군요. 네, 나는 상대를 좀 관찰해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것만 피해준다면 남하고도 정말 맞춰서 사는데 직장생활도 하잖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정도는 어머 나는 통장 잔고 확인하세요. 그런 매운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쏙 빼시네. 통장 잔고는 기본이지 기본. 그렇지 이 얘기 해줘야지. 자, 기본이지. 기본. 네. 함께 일하고 함께 살림하고 함께 아이 키우고 그렇지. 우리 출산장려위원회 나 결혼하라고 했어요. 연락 온다. 우리가 많은 불행이 비교에서 오잖아요. 뭐 인간이 만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에 의해서 또 불만족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가진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게 없다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좀 더 나아질 거고 서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저는 그게 있을 때 결혼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사랑은 사실 기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 기대가 꺾이는 순간에 현실을 보면서 아주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결혼, before and after 한 줄로 정리하고 이제 끝을 내죠.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5초 안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엄청난 장점. 그래서 결혼은 저는 안 했어도 늘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왔기 때문에 선물처럼 어떤 희생이 있었지만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늘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결혼을 한번 선택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결혼 선택을 좀 잘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산다는 건 서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소한 것에 지지 마라. 변기 뚜껑 닫는 거 안 닫는 거 이런 것 갖고 싸우지 마라. 변기 뚜껑보다 못한 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것에 내 사랑이 지지 않도록. 여보 이쪽은 다 해준대. 저는 짤이에요. 이쪽도 해준대. 저쪽도 해준대. 저는 이걸 결론으로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했고요. 원망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배드민턴 치는 거에 자꾸 비유하거든. 내가 셔틀콕이라는 행복을 그와 내가 이렇게 잘 맞춰가는데 내가 어느 순간 세게 공격을 하면 그도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늘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은. 네, 결혼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얘기 함께 했습니다. 언니들의 런치 타임. Before marriage, after marriage. 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